당연히 남았어야지 라고 음. 결정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진짜 정답이 없잖아요. 누구나 코로나도 예상 못한 것처럼, 제가 한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보호막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거기서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애 교육을 하다가 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그냥 완전히 무시한 채, 나는 그냥 한국에 있었어야 돼. 라고만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30%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든지 당연한 거 없고요. 100%가 없고 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돌아가더라도 저도 제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제 자신이 돌아가면 저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럴 겁니다. 그때 당시 내 장점이 뭐였지? 싱가포르에서 애들끼리 또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그래서 번도 못 나가본 거에 대한 후회가 그렇죠. 무조건 남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잘 되든 그렇죠. 안 되든. 해외에 다시 나왔지만 태국에 이제 정말 오고 싶었는데 비행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거든요. 여기 만약에 안 나왔으면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상 기장님 인터뷰 옛날에 하는 거 한번 봤는데 삶에 대한 통찰을 조금 빨리 인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제가 부럽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본인만의 아하 체험이거든요. 통찰의 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 기장님처럼 정 기장님처럼 본인의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어디에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의 비행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 통찰은 했기 때문에 남들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랑새는 늘 집안에 있는데 맨날 고생하다가 집안에 왔더니 파랑새가 있더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거 모순입니다. 파랑새가 집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개고생을 해야지만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즉 정상 기장님도 어떤 고생을 나름대로 했을 거고 삶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게 생기면서 방콕에 나와서도 사실은 그게 고생일 게 뻔한데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비행기 쓰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정착을 해서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통찰이거든요.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50번, 100번을 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암벽 한 번 타고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기질입니다.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지금 메타인지를 옛날부터 되게 중요시 여겨요. 메타인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기자님,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해외 생활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어렸을 적에 살았던 이야기, 학생 때 외국에 살았던 이야기, 이런 경험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신 거잖아요. 일본에 나가셨는데 그때 느꼈던 일본 생활 같은 거 좀 궁금합니다. 뭐 조종사든 아니면 직장이든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역시 저는 첫 번째 전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일본은 모든 게 짜여져 있고 정해져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고 프로시저화되어 있습니다. 절차화되어 있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창의적이거나 조직 내에서 창의적이거나 아주 비상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두고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아이디어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보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누가 잘 조직과 잘 융합하느냐, 어울리느냐고요. 서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일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저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조직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하고. 어떤 분들이 적합하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절차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일본 회사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여져요. 회사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집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가족과 취미 활동도 사람들과 막 너무 친해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거리를 서로 인정해 준 채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거 나 싫어. 정보도 너무 많고, 친구도 그냥 한 두어 명이면 돼. 그냥 난 내 삶이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은 일본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막 사람들과 왁자지껄 노는 거 좋아하고 연결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일본에 오래 남기는 힘듭니다. 뭐 1, 2년은 괜찮아요. 근데 오래 살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길게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본이란 나라도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친구 사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로컬 친구들 만들기가. 그렇죠. 그 외롭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외롭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일본 가서 조금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친구도 많았었고, 뭐, 야구 모임도 있었고, 농구 모임도 있었고, 뭐,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D항공사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많았어요. 동호회도 많이 참석하고. 근데 일본에 와서는 그게 싹 없어지면서 오히려 저는 조금 자유롭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자신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자 도전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술을 뭐 몇 년 끊어보기라든가, 뭐 현미채식 몇 달 해보기, 뭐 간헐적 단식 뭐 며칠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혼자 계속 실험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일본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혼자 도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극복했던 것 같은데, 극복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매뉴얼 모드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모드를 바꾸듯이 그냥 한국 모드에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볼까 하는 일본 모드 쪽으로 탁 바꾼 거예요. 만약에 본인 스타일이 관계를 좋아하고 외로움을 이제 타는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일본에서 또 버티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쉬고 계시잖아요.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아주. 네. 일단 이제 제가 쉬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암이나 죽음을 이제 대변하는 4단계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첫 번째가 거부, 두 번째가 분노, 첫 번째가 좌절인가? 그러니까 포기 상태고, 네 번째가 인정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저는 3월 17일 마지막 호치민 비행을 끝으로 이제 휴가, 긴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이어지다가 8월 달 정도에 이제 회사에서 완전하게 휴직 그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 지금 현재까지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거부를 했어요. 곧 나는 복직될 거다.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8월이면 끝난다. 온도가 올라가면 괜찮다더라. 그래서 그다음에 8월에 코로나는 더 스프레드 아웃되고 회사가 못 버티겠으니 니네 쉬어.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왔죠. 그렇게 화를 내고 힘든 과정은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1월 말쯤 되니까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공 쪽으로, 조종사 쪽으로는 일할 수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항공시장이 얼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 나이에 어디에 일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그러면서 바둥바둥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렸어요, 그때. 11월 말에. 그러니까 좌절이 아니라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제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다. 24년간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이제부터 조종사로서가 아닌 일반 인간 융대석으로 그냥 잘 쉬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그런 압박감 말고요. 운동을 해야 돼,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냥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그래서 나는 태생이 게으르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혼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멍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글도 끄적여 보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현재 제가 싱가포르에서 복싱 동호회를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이제 제가 하고 싶어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거 한 5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동호회 형식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수업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물론
한마디로 그 입식 타격이나 복싱의 그 고인물이에요. 일종의 그 체육관에 가면은 아저씨 맨날 와서 죽치고 있는, 운동도 안 하고 죽치고 있는 아저씨,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초보부터 한 미디움 레벨까지는 제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떨 때 가장 편한,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뭐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좀 받았어요. 인사이트라고 하면 좀 그러네. 어쨌든 어떤 영감을 받고 다시 행복이나 어떤 내면의 어떤 목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보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그래서 그냥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그냥 현재 저한테 주어진 삶에 그냥 얹혀서 이렇게 흘러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 2달 정도 인정을 완전히 하고 난 이후는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가. 네네네. 그걸 조금씩 느끼면서 그거를 풀로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청소도 그렇죠. 하면서 네네. 시간을 보내고. 지금 네네네. 의자도 되게 게이밍 의자 같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거 앉아서. 딸 방입니다. 예. 진짜 평생에 처음 있는 시간 아니에요, 기자님? 예, 그게 너무 좋습니다. 언제 이 나이에 이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소중한 시기에 아이들과 24시간 옆에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은 굉장한 기회예요. 코로나로 지금 고생하시는 그 소상공인이나 어떤 다른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 하면은 욕먹어요, 사실은. 욕먹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제 관점을 좀 바꾸고 가족과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쪽으로 바꾸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노후에 쓸 자금들을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이 보기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거조차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런 안정된 관점 바꾸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환경이 전혀 변한 게 아닌데 기자님이 분노의 상황에서 편안한 상황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결코 이성적인 어떤 걸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글로 써서 책으로 보고 유튜브 강의를 보고 인식의 전환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잘 도닥여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아하라는 체험을 할 때 그게 가능하지. 나도 저렇게 인식을 확 전환하고 싶다. 그거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목표 같은 거가 따로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죽을 때까지 목표가 글쎄요, 이거를 얘기하면은 조금 공수표 날리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출판용 말고 이제 저도 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거는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거?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은 가족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정도가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과 가족이 좀 건강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게 뭐 애들이 취직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저도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꿈들이 있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예를 들면 팔이라도 다치거나 부러지면은 학교 못 가고 제가 좋아하는 킥복싱도 못 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 많은 그 어떤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 봐야 안 다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1순위 같아요, 그거 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킥복싱과 복싱이 그렇게 무서운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축구와 농구가 가장 다치기 쉬운 운동이고, 야구도 한번 다쳤다 하면 공에 맞거나 뭐, 그거
그러니까 정적인 운동에서 동적인 걸로 갑자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야구 같은 경우도 다치면 크게 다쳐요. 근데 킥복싱이나 복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그냥 치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스파링을 해야 그러는 거고 스파링을 안 해요. 보통 폼만 잡고 이 샌드백을 치는 수준, 미트 트레이닝을 치는 수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되고 다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킥복싱, 복싱을 더 권장하고 싶어요. 방콕 오시면 같이 이제 무에타이 도장 가서 제가 운동하면 좋을 것 무에타이를 같네요. 방콕 갈 때마다 무에타이 그 도장을 가거든요. 제가 방콕에서 하는 건 웬만한 데서 일본에서도 해봤고 미국에서도 해봤고 한국에서도 이제 1일 클래스라 해서 걸어들 워킹 클래스라고 네. 해봤는데 방콕이 최고로 힘듭니다. 방콕은 태국이 최고로 힘들어요. 태국은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기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바로 미트 트레이닝 패드 워크라고 하는데 영어로 미트 트레이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방콕에서 하면은 너무 세게 차가지고 정강이가 이렇게 부어서 올 때가 있어요. 또 아마 비행하고 네.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방콕 올 때마다 했거든요. 예전에도 한국에서도 이제 타격 했었는데 방콕의 특징은 시작하자마자 엘보랑 니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동호회는 그냥 MMA를 대비한 입식 타격 수준이지 어떤 특별한 종목이 아니에요. 태국에서 하는 무에타이 형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무에타이 형식은 이 엘보하고 네. 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킥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훨씬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게다가 더운 데다. 그래서 방콕에서 하면은 저는 늘 겁이 나고, 누가 방콕에서, 제가 낭무아이라고 그러죠. 그 방콕의 그 무에타이 하는 애들. 낭무아이 출신 애들이 이제 여기 와서 가르친다 그러면 또 겁나요. 얘네들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인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족분들과 휴가 잘 보내고 계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일단 그 꿈꾸는 사람들 유튜브에 초대해 주신 정 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의 뭐 비행 생활이라든가 제가 비행을 어떻게 하게 됐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을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실 때 밖에 나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걷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어차피 끝날 겁니다.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유행병이 되던 완전히 종식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수그러들 겁니다. 그때 수그러졌을 때 2, 3년 후에 자기가 2021년, 2020년 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쉴 때 뭐를 해놓을 걸 어떻게 좀 관리를 했으면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건져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나중에 될 수 있도록 되돌아봤을 때 그렇죠. 뭐 휴식이 됐든 네네네. 뭐 행복한 그냥 시간이 됐든 뭔가 취미 활동을 하든 저뿐만 아니라 기장님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그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 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꼭 글이나 그림 형태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생각으로 나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단어나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던 그런 거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기장님.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기장님.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바디, 위딩, 여기를 들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온다. 상대방이 온다. 이렇게. 다시.
무대만 온다. 이렇게.